대소변장에 오는 증상 최대한 빨리 진단된 대로 응급으로 빨리 하는 게 중요합니다. 수술을 어떻게 하는 거고 수술 장면은 어떤 건지 제가 오늘 사례를 들어가지고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너무 눌려서 피가 안 통해 창백해지는 거고요. 이걸 원장님 저 게살 같은 거 뭐예요? 왜 이렇게 지쳐 보이세요? 방금 수술하고 왔거든요. 무슨 수술하셨어요? 협착증 수술이에요. 협착증 수술. 협착증 심해가지고 세 군데를 좀 넓혀주고 왔습니다. 와, 근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협착증이 뭐예요? 척추협착증은 말 그대로 좁아지는 거예요. 우리 모든 관은 나이 들면 넓어져요, 좁아져요? 좁아지죠. 혈관도 좁아지고 이 신경장 길도 이 통로도 항상 좁아져요. 이렇게 이걸 신경근 협착증이랍니다. 좁아지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누가 지나가다가 나를 이렇게 눌렀다 생각하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팔은 절여요, 안 절여요? 절이죠. 허리에서 신경이 눌리면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아플 것 같아요. 허리 아프죠. 다리는 저리겠어요, 안 저리겠어요? 저리- 절이죠. 똑같은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다리 증상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통증도 있고 삶의 질이 떨어져가지고 나이 드셔서 이제 여행도 다니시고 운동도 하셔야 되는데 많이 못 걷는 거죠. 다리가 저려가지고 쉬었다 가고 쉬었다 가니까 이제 치료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빨리 진단하고 빨리 치료를 시작해가지고 관리를 하면 수술까지 안 가는 게 많이 있는데요. 이걸 이제 나이가 들면 생긴 흔한 병을 생각하고 오히려 병을 키워서 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협착증이 이제 결국은 마지막에 수술을 해야 되는데 왜 수술이 중요하고 그 수술을 어떻게 하는 거고 수술 장면은 어떤 건지 수술하신 분도 오늘 이런 분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사례를 들어가지고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근데 이렇게 실제 사례를 막 오픈하셔도 되는 거예요? 네, 자신 있어요. 네, 괜찮습니다. 수술하신 분은 79세 여자 환자분이시고요. 충남에서 오셨어요. 잠시만요. 여기 송도인데 충남에서 오셨다고요? 네, 충남도 오시고요. 강원도도 오시고 중국에서도 오시고 네, 종종 오십니다. 그래서 시술하거나 수술해서 결과가 좋으면 이제 환자분이 또 소개해서 많이 오고요. 또 요즘에도 유튜브 보고도 환자분이 종종 오신 것 같아요. 원장님 전국 구셨네요. 우리나라 좁잖아요. 뭐 열심히 하면 여러 군데 오신 것 같아요. 네. 이분이 예전부터 허리가 아프고 한쪽 다리가 절고 쩔뚝거리는 증상 오셨어요. 나이가 들면 흔히 생길 수 있는 질환을 생각하고 오셨는데 아무래도 주변에서 협착증이 있는 것 같다고 해서 병원에 오시게 된 거죠. 이분이 어느 정도 심했냐 해서 허리는 계속 아프셨고요. 다리도 저려가지고 양쪽 다리가 저려가지고 한 10분도 못 걷고 주저앉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심한 게 뭐냐면 대소변장애 생겨가지고 지리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화장실도 자주 가고 속옷도 젖고 해가지고 좀 일상생활에 좀 어려움이 많았던 겁니다. 원장님 근데 협착증 때문에 대소변도 못 가리는 증상이 생기나요? 그럴 수 있죠. 허리에 신경이 눌리면 그 신경은 특히 세 가지로 되어 있다 했잖아요. 감각, 운동, 자율신경계. 그중에 자율신경계는 우리 머리로 이렇게 우리가 조절하는 게 아니고 알아서 조절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화장실 가면 대변 소변 알아서 일 보고 알아서 딱 그 괄약근이 수축해줘야 되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은 자율신경이 알아서 해줘야 되는데 신경이 이제 많이 눌리다 보면 자율신경까지 교란이 와버리면 그런 기능이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괄약근이 수축되지 않으면 이제 새는 거죠. 그런 현상을. 나이 드시면 조금씩 이렇게 실금, 요실금, 변실금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이 노하지만 그런 분들 중에서 협착증 증상인 분들 의외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관과하고 있다가 나중에 발견되어서 수술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원장님 그렇게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면 당장 병원으로 달려와야 되는데 왜 다들 안 오시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우리 생각이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시골에서 어르신들은 나이도 원래 그렇다. 병원 가면 수술하자고 한다. 아니면 뭐 시술하자고 한다. 시술해봐야 똑같다. 수술해도 재발된다. 좀 최대한 참고 뭐 가까운 데 가서 뭐 일단 기본적인 치료하면서 버텨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게 안타까워가지고 유튜브에서도 이런 이야기 계속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문이 불여의견이라고 제가 그분의 상태와 사진 보여드려서 설명 좀 드릴게요. 이건 전사진이에요. 전형적으로 이제 옆을 보면 이제 목도 거북목이고 등도 굽으시고 이런 상태가 된 거죠. 허리가 또 신경협착증에서 허리를 펼 수가 없어요. 이제 펴면 이제 허리가 더 좁아지니까 협착증자들은 실제보다 더 이게 숙이는 꼬부랑이 된 경향이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협착증 또는 이제 나이가 들면 생긴 후만증이라 하죠. 변형이 보이고요. MRI상으로는 신경이 넓으면 하얗고요. 좁아지면 까매지는 거예요. 아무래도 쭉 보다 보면 까만 부분이 있죠. 신경이 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위가 눌려서 이게 막힌 거죠. 원래 신경만 따로 보는 MRI를 찍어보면 신경의 통로가 이렇게 하얗게 넓어야 되는데 보면 신경이 쭉 내려오다가 애가 시커멓게 막혔죠. 이게 단면을 보면 한 50평, 한 방 5개 살다가 갑자기 뭐 이렇게 주변에서 이렇게 밀고 들어와가지고 방 안에 다 가족들이 다 몰려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원장님 그럼 이건 뭘로 찍어야 볼 수 있는 거예요? MRI를 찍어야 협착증이 보이는 거죠. 이제 CT나 엑스레이는 딱딱한 뼈 위주의 검사고요. 부드러운 협착증이나 신경은 이제 MRI에서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수술은 결혼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정도의 증상이면 그러니까 수술해야 되는 건가요? 뭐 사고 치면 결혼 빨리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 응급 상황이면 빨리 해야 되는 거죠, 수술을. 이 환자분은 0에서
10까지의 수준에서 몇 점 정도예요? 10점이죠. 대소변장애 나타난 경우는 마미총 증후군, 말꼬리, 너풀너풀거리는 말꼬리 같이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눌려가지고 대소변장애가 오는 증상을 마미총 증후군 하거든요. 이게 왔을 때는 최대한 빨리 진단된 대로 응급으로 빨리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할 때 내시경 사진 보면 실제 MRI상 까맣지만 이게 협착증은 노래요. 이게 황색인대라는 거거든요. 이것들이 두꺼워져가지고 원래는 신경을 보호하는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두꺼워지고 증식돼가지고 신경을 누르게 되는 거죠. 살짝 보이는 게 신경이에요. 염증이 생겨 유착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너무 눌려서 피가 안 통해 창백해지는 거고요. 이걸 긁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원장님 저 게살 같은 거 뭐예요? 여기 계산은 아니고요. 신경이에요, 신경. 원래는 신경이 이렇게 창백하지 않고 좀 핑크색으로 좀 혈액순환도 돼야 되는데 너무 눌린 게 오래되다 보니까 신경에 피가 안 통한 상태인 거죠. 여기 빨간색이 보이죠? 이런 것들이 수술하면서 이제 눌렸던 신경이 이제 조금씩 혈액순환이 되고 있는 거죠. 원장님 이게 손가락도 계속 꾹 누르면 하얘지고 풀면은 다시 정상색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몸은 다 똑같아요. 눌리면 혈액순환 안 되고 창백해집니다. 수술 치료를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신경이 중요하잖아요. 보대에서 내려온 보물을 하면 우리 유적 발굴할 때 어떻게 해요? 보인다고 확 빼진 않잖아요. 주변에 있는 거 싸고 있는 거 흙이라든가 먼지, 돌 같은 걸 싹싹 조심히 긁어내듯이 신경도 똑같습니다. 여러 가지 기구라든가 제품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신경을 좀 보호하면서 조심조심 신경을 싸고 있는 걸 제거하는 거죠. 제거하고 나면 좀 이게 눌렸던 신경이 어느 구출된 거죠. 이렇게 가운데에서 오른쪽 쪽 나간 신경이 다 보이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예전에 절개 수술했는데 요즘은 이제 내시경으로 한 1cm 된 구멍으로 이런 수술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수술 MRI 사진인데요. 보시면 좀 어떠세요? 좀 까맣게 하얘졌죠? 넓어진 것 같죠? 이거 바로 협착증 수술입니다. 의학용어로 감압술이라고 그래요. 협착증이 눌린 거잖아요. 눌리면 압력이 올라가죠. 압력을 빼준다. 눌린 걸 제거한다. 그래서 감압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원장님 이렇게 수술하면 재발 가능성은 사라지나요? 디스크보다는 재발률이 낮아요. 왜냐하면 누르고 있는 그 황색인들 다 제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재발률이 낮지만 그래도 그 부위를 관리를 안 하고 쓰다 보면 이게 조금씩 자라요. 또 뼈 같은 게 또는 유착 같은 게 좀 진행돼가지고 신경을 좀 누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재발률은 디스크보다는 작은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주사나 약물로는 안 없어질 것 같은데 수술만이 답인 건가요? 그렇죠. 이게 눌려있는 거 수술할 때 힘들게 드릴로 긁어내고 우리가 펀치 같은 거를 이렇게 따줘야 없어지는 건데 그걸 약으로 되겠어요. 하지만 신경마다 다 편차가 있어요. 우리 뭐 예를 들면 락 콘서트 가도 코 골고 자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민한 사람도 있지만 신경도 눌려있는 상태에서 또 시간이 지나 염증만 잘 빠지면 또 시간이 지나서 적응하는 분들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MRI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아니 이 상태로 어떻게 잘 지내냐 물어보면 또 환자분 또 괜찮다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개인마다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내시경 이러면 되게 주사 바늘 같은 걸로 할 것 같은데 드릴을 내시경에 볼펜 같은 게 있다고 하면 요 사이에 조그만 구멍으로 이제 드릴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치과 가면 치과용 드릴 있잖아요. 똑같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조그맣고 아주 정밀하고 섬세한 수술용 드릴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막 조그만 걸로 찔끔찔끔 수술하면은 되게 힘들 것 같은데 그냥 뜯어가지고 속 시원하게 하면 안 돼요? 내시경을 한 이유는 환자가 일단 좋아요. 환자분이 전신마취도 그 대부분 필요 없고 상처가 작기 때문에 회복이 빠르게 되죠. 그리고 정상조직은 보존이 되기 때문에 환자분이 일상생활 후에 되게 만족감이 높으세요. 수술한 입장에서 오히려 내시경이 더 편해요. 왜냐하면 절개하면 거리가 있다 보니까 피가 있잖아요. 잘 보여야 수술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잘 안 보여요. 내시경은 좀 작긴 하지만 병변에 바로 볼 수가 있고 내시경할 때 물로 세척하기 때문에 안에가 시야가 깨끗하게 확보가 돼요. 일반적인 정맥 출혈은 좀 막아주면서 수술하기 때문에 훨씬 잘 보입니다. 잘 보이니까 수술이 잘 되고 안에서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정말로 또 재밌어요. 원장님 근데 척추 수술을 내시경으로 한다는 건 진짜 생소한 이야기인데 흔하게 진행되는 수술이 아니어서 그런가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대부분 내시경 만약 위내시경, 뭐 관절경 이렇게 하는데 척추 내시경은 이제 하긴 했었는데 요즘 와서 이렇게 좀 기계라든가 하신 의사들이 많아지면 조금 이렇게 알려진 것 같은데요. 제가 처음에 시작한 15년 전만 하더라도 정말 드물었죠. 거의 광역시에 몇 명 안 될 정도로 그랬었죠. 네. 그래서 이 환자분은 해피엔딩을 맞이하셨나요? 어떻게 됐겠어요? 네, 좋아하셨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감각 운동 자율신경이 있는데 회복하는 속도도 좀 달라요. 그래서 감각신경 아픈 건 대부분 먼저 빨리 좋아지고요. 힘도 이제 그 다음에 서서히 좋아지고요. 하지만 이제 대소변 장애 같은 자율신경계 장애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그래도 느낌은 더 나으시 신경이 좀 통하니까. 자, 이번 말고 제가 또 다른 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협착증이 중심경이 있고 추간공이 있다 했잖아요. 이 추간공 협착증으로 수술했던 분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그래, 이분은 이제 증상이 허리도 아프고 특히 이제
왼쪽 엉치가 많이 아파서 이렇게 걸을 때 쩔뚝거리는 증상이 있었어요. 이제 근처에서 다른 병원 갔더니까 허리가 굽고 휘어서 그런 거니까 이거를 다 고정하려면 허리를 전체적으로 다 나사으로 고정해서 이렇게 교정을 해야 된다, 큰 수술을 해야 된다 이제 설명 듣고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래가지고 혹시나 다른 방법이 있는지 찾아오신 분이에요. 전북에서 오셨습니다. 자세를 보면 허리가 좀 휘셨고 옆 사진을 봐보면 척추가 좀 구부졌죠. 허리가 후만이죠. 허리가 후만이 돼 있고 앞으로 좀 굽어진 허리입니다. MRI 봐보면 신경이 지나가는 가운데 통로가 있는데 나이가 되면 좀 구비구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구비구비 할 수 있는데 그 왼쪽 엉치가 붙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신경 나온 구멍이 많이 좁아져 있잖아요. 이 부위가 좁으면 항상 다리까지는 안 내려오고 요추 1, 2번이라 항상 엉치가 아픕니다. 그래서 걸을 때 신경이 나가는 이 구멍 쪽이 좁아지다 보니까 이쪽 힘이 가면 깜짝 놀래가지고 몸이 이렇게 반사적으로 이렇게 바깥쪽으로 휘는 거죠. 그래서 걸을 때 쩔뚝. 그래서 환자분이 걷는 것도 힘들고 자제분들이 봐도 이제 철회 들고 싶은 거죠. 어머니 걷는 게 좀 불편하시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분이 걷는 영상이 좀 어떠세요? 잡고 걸을 땐 괜찮은데 또 오실 때 보니까 이렇게 왼쪽으로 힘이 쏠리니까 이렇게 몸이 좀 깜짝깜짝 놀라시면서 반대로 휘시잖아요. 근데 저도 길거리 걷다 보면 이렇게 걸으시는 분 되게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렇죠. 나이 드신 분들이 협착증인데 이렇게 추간근 협착증을 모르면 병원 가서 진단이 좀 힘들고 하기 때문에 나이 들면 그러겠거니 어디 관절이 안 좋겠거니 하고 이제 지내신 분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분도 이제 내시경을 했어요. 이렇게 내시경을 넣어가지고요. 단일공이 있고 양방향이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단일공을 했습니다. 단일공을 할 수 있으면 굳이 양방향 할 필요가 없겠죠. 이렇게 단일공을 했고 추간공이라는 게 뼈와 뼈 사이에 신경 나간 통로가 있죠. 내시경 보면 뼈 사이에 신경 나간 통로가 있습니다. 그 통로를 덮고 있는 황색 인대가 있어요. 내시경 사진에서는 여기 이제 보이시죠? 이런 걸 제거하면 밑에 신경이 보인 거죠. 노란 걸 제거해요. 네, 요거를 노란 걸 제거하고 좀 자라난 뼈도 같이 제거하니까 짠 신경이 보이죠. 신경 원래는 더 두꺼워야 되는데 여기 보면 약간 빨갛고 창백한 줄 하나 보이죠? 전선줄 같은 거. 이게 고무줄 같은 게 이게 신경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신경 주변을 덮고 있는 이런 조직들, 뼈 이런 것들 조금씩 제거해가지고 신경 넓혀주는 거죠. 신경이 조금씩 커지는 거 보이시죠? 처음에 좀 작고 창백했지만 이제는 좀 신경이 좀 두꺼워지고 혈액순환이 돼가지고 다시 좀 피크색을 띠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신경을 눌린 걸 제거한다. 감압술이 되는 거죠. 수술 MRI를 보면 이게 까만 줄이 신경입니다.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이렇게 하얗게 넓어진 거죠. 그래서 그 뒤로 환자분은 많이 편해지셨어요. 엉치 통증이 좋아지니까 바른 자세를 걷게 되고 이 동영상 보면 환자분 어떠세요? 좀 편해 보이시죠? 걷는 속도도 좀 빨라지고 걸을 때 편해지고 삶의 질이 좋아진 거죠. 그 수술 한 방에 이렇게 인생이 달라진대요. 그렇죠. 나사목 고정술 유화수 하는 것보다 병변만 딱 이렇게 내시경으로 국소마 치료할 수 있으니까 증상이 좋아지는 거 신기하죠? 와... 잔신마취는 안 나요. 왜냐하면 상처가 크지 않고 볼펜 같은 것만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국소 맞춤에 해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피디님 어떠세요? 협착증 수술 생각보다 별로 안 무섭죠? 네, 되게 간단한데요? 네. 그러니까 너무 겁내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뭐 주사 시술해보고도 아프시거나 다리 쪽 힘이 빠지면 수술 생각해 주셔도 됩니다. 여기서 또 알아야 될 거는 주변에 일반인들, 친구분들 다 고만고만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 수술하지 마라 해도 똑같다, 재발된다 이제 그런 말들 뭐 물론 그 중에서는 이제 일리 있는 말도 있겠지만 너무 믿지 마시고 항상 전문가와 상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비수술부터 수술까지 좀 경험이 많은 좀 진짜 전문가를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수술만 잘하신 분들은 가면 수술 쪽으로 포커스 둘 거 아니에요. 비수술 쪽으로 하신 분들은 수술할 걸 또 아무래도 비수술로 더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환자분의 어떤 병의 단계라든가 정도에 따라서 좀 비수술도 수술까지 어떤 게 가장 적절할지 환자 맞춤형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를 찾아서 상담 받아볼 거를 권유드립니다. 원장님 그러면 그 전문가 어디 있죠? 앞에 있지 않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비슷한 사례로 고민 있으신 분들 댓글 날려주시면 제가 또 댓글 또 남겨드릴게요. 그리고 주변에 협착증으로 수술이 고민되신 분들 있다면 제 영상 공유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